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눠 놓으면 만약에 문제에 나왔을 때 하면서 본문에서 헤매지 않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번호를 먹이면서 글을 읽어가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높아짐에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선생님, 글을 읽을 때 특히 모의고사나 수능을 풀 때는 도저히 이런 거를 체크할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어떤 행위를 훈련하는 것의 목적을 잘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방금 질문하신 내용이 정확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훈련을 할 때는 반드시 실전을 가정하고 아니면 실전에 대비해서 연습을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실전만 대비해서는 또 안 되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실전을 대비할 때 우리가 모의고사나 수능을 풀 때 문제 푸는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100점이 목표였는데 자꾸 예를 들면은 정보 하나 두 개씩 놓쳐서 두세 개씩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방법은 잘못됐다는 의미겠죠? 물론 이런 학생도 있어요. 전 어떨 때는 굉장히 100점이 나올 정도로 잘 보고 어떨 때는 굉장히 시험 못 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는데요. 그렇게 중구난방인 경우도 그냥 내가 실력이 모자라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국어 실력은 오히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보다 낮은 성적이더라도 뭔가 이렇게 유지되는 성적 있죠? 그게 더 진짜 자기 실력일 가능성이 큽니다.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인 경우에는 나중에 추후에 뭐 따로 설명하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아는 작품이 나오면 갑자기 점수가 팍 오르고 아는 주제가 나오면 점수가 팍 오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점수가 또 팍 떨어지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의 국어 실력을 가진 학생이라고 알아주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실력이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 그 맥락에서 이런 연습을 하는 게 실전에 의미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서 간단하게 답을 드리면 의미가 있습니다. 어떨 때요?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는 내가 점수가 안 오를 때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이 연습을 읽을 때 계속 해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체화시킵니다. 내 몸에 자연스럽게 익혀지도록요. 실제 이게 체화가 되면 1번 빠르게, 2번 빠르게, 3번 빠르게 이렇게 가게끔 연습을 해주시면 정보를 놓치지 않습니다. 자, 이 얘기를 계속해서 드리는 이유이자 어떻게 보면은 저의 자부심은 저는 매해 수능을 보고 있고 제가 수능을 볼 때 있어서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정보를 놓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주변에 이렇게 매해 수능을 보면서도 높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는 선생님이나 강사가 있으시다면 그분의 얘기를 듣거나 아니면 제 얘기를 듣는 것이 여러분의 국어 성적을 높이는데 특히 수능 성적을 높이는 데에는 훨씬 유리한 방법이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면서 두 번째 문단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